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거대한 캠퍼스가 펼쳐진 미국 명문 대학교의 정문 앞에서 서채리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20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에서 영재 교육을 받으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아온 채린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세상에 홀로 던져진 작은 새처럼 느껴졌죠. 무거운 캐리어를 끌며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올 때만 해도 자신만만했던 마음이 이제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대신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구나.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이 채린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보다는 차가운 시선이 더 많이 담겨 있었죠. 마치 자신을 관찰하는 듯한 그 시선들이 채린의 어깨를 더욱 움츠러들게 만들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백인들이었고 그 사이에서 검은 머리의 채린은 유독 눈에 띄었죠. 어떤 학생들은 대놓고 채린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 모습을 본 채린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이 있는 강의동까지 가는 길은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들려오는 영어 대화들이 귓가에 맴돌았죠. 학생들은 자유롭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지만 채린에게는 그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간혹 지나가는 학생들이 채린을 보며 아시안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고 그럴 때마다 채린의 가슴은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첫 번째 강의실. 채린은 뒷자리 구석에 조용히 앉아 수업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이미 서로 인사를 나누며 친근하게 대화하고 있었지만 채린은 그 무리에 끼어들 용기가 나지 않았죠. 대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중년의 여성 교수가 들어오자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서서히 잦아들었습니다. 좋아, 출석부터 부르겠습니다. 교수는 명단을 들여다보며 한 명씩 이름을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영어 이름들이 줄줄이 불려나갔고 각자 여기요라고 대답하는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죠. 그러다 교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서채린, 이 발음이 맞나요? 교수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당황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채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채린은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죠. 네, 맞습니다. 교수는 채린을 잠시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의심과 걱정이 동시에 드러났죠. 솔직히 말하면 영어 실력부터 키워오지 그랬어요? 여기서 수업을 따라가려면 상당한 언어 능력이 필요한데 말입니다. 특히 이 과목은 토론과 발표가 많거든요. 교실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맞추며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어떤 학생은 대놓고 고개를 돌려 채린을 바라보며 동정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채린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지만 그녀는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채린은 이미 영어를 포함해 7개 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불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심지어 라틴어까지 완벽하게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순간 그 모든 능력을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채린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습니다. 속으로는 수많은 언어로 복잡한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그저 조용하고 소심한 동양인 학생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채린은 점차 캠퍼스 생활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언어의 벽은 높게만 느껴졌죠. 특히 미스 에버리가 담당하는 국제관계학 수업은 채린에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미스 에버리는 엄격하기로 유명했고 학생들에게 높은 수준의 참여를 요구하는 교수였죠. 금발을 단정하게 묶은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은 언제나 학생들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채린은 뒷자리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자신감 넘치게 토론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채린은 여전히 조용히 노트만 정리하고 있었죠. 수업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지만 영어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굳이 드러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죠. 오늘은 유럽연합의 언어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스 에버리가 칠판에 복잡한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연합은 24개의 공식 언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어, 불어, 독일어가 주요 업무 언어죠. 학생들은 열심히 필기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체린 역시 노트북에 빠르게 타이핑하며 내용을 정리했죠. 그런데 갑자기 미스 에버리의 시선이 체린에게 향했습니다. 서채린 학생, 미스 에버리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어 교육을 어떻게 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체린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자신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죠. 영어는 필수이고 제2외국어로 중국어나 일본어를 배웁니다. 그렇군요. 미스 에버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불어로 번역해 볼까요? 그녀는 칠판에 복잡한 영어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불어를 잘 안 배우죠?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교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킬킬거리며 웃기 시작했고 어떤 학생은 불쌍해라고 속삭였습니다. 미스 에버리의 표정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드러났죠. 마치 체린이 당연히 모를 것이라고 확신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체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그 문장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불어뿐만 아니라 독일어, 이탈리아어로도 번역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을 숨겨왔던 체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미스 에버리의 조롱 섞인 시선과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체린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 문장은 유럽연합 내 언어 다양성의 중요성과 회원국 간의 효율적인 소통을 유지하면서도 소수 언어를 보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다룹니다. 체린의 입에서 완벽한 불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발음도 정확했고 문법도 완벽했죠. 교실 안이 순식간에 적막에 빠졌습니다. 웃고 있던 학생들의 입이 벌어졌고 미스 에버리의 표정이 굳어졌죠. 체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또한 각 언어는 고유한 문화와 인류에게 대체 불가능한 지적 유산을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잠깐, 미스 에버리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끊었습니다. 정말로 불어를 할 줄 아나요? 아니면 어디서 외운 건가요? 체린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미스 에버리를 바라봤습니다. 외운 것이 아닙니다. 불어로 질문하시면 불어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 에버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한국 학생이 불어를 그렇게 유창하게 할 리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린은 다시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완벽한 불어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이 억울했지만 굳이 더 증명하려 하지 않았죠. 하지만 이 순간부터 체린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체린은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스 에버리의 수업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완벽한 불어로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룸메이트인 제시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방 안에는 체린의 타자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업 시작 전에 과제를 마무리하려던 참이었죠. 하지만 도서관 입구에서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학교 게시판 앞에 모여서 무언가를 보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체린이 다가가자 학생들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죠. 게시판에는 익명으로 올린 글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말도 안 통하는 동양 여학생 때문에 수업 분위기가 엉망이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 교수님도 매번 배려해 주시느라 힘드실 것 같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글 아래에는 몇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고 대부분이 동조하는 내용들이었죠. 체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죠.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떤 학생은 대놓고 체린을 보며 친구와 속삭였고 또 다른 학생은 동정 어린 눈빛으로 체린을 바라봤습니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잖아. 수업 시간에 말도 안 하고. 다른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체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황급히 발걸음을 돌려 기숙사로 향했죠.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다른 학생들 앞에서는 절대 울 수 없었습니다. 방에 도착한 체린은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냥 한국에서 공부나 계속할 걸. 체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죠. 한국에서는 영재라고 불리며 인정받았는데 여기서는 단지 영어를 못하는 동양인으로만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체린은 금세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죠. 아니야.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어.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을 숨겨왔던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자신의 실력을 보여줬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체리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죠. 학교 홈페이지를 뒤지고 동아리 활동을 살펴보고 각종 대회와 행사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흥미로운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교내 국제 학술대회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통역 및 진행 보조를 할 자원봉사자를 찾고 있었죠. 자격 요건에는 영어 필수, 불어, 독일어, 일본어 중 하나 이상 가능자 우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체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죠. 7개 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체리는 즉시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어 능력란에 영어, 불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라틴어 가능이라고 적었죠. 지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체리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진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체린에게 면접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 자원봉사자 선발을 위한 면접이었죠. 면접 장소는 국제교류원 사무실이었고 면접관은 국제관계학과의 존슨 교수였습니다. 체리는 정장을 차려입고 긴장된 마음으로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존슨 교수는 60대 초반의 백발 남성으로 두꺼운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체린의 지원서가 놓여 있었죠. 체린이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자 존슨 교수는 지원서를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체린 학생이군요. 존슨 교수가 반달 안경을 벗어 렌즈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원서를 보니 참 흥미롭네요. 7개 언어가 가능하다고 적으셨는데 체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농담은 집에서 하시지. 존슨 교수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통역은 진짜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에요. 특히 이번 대회는 15개국에서 온 학자들이 참석하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장난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체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정말로 7개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명해보세요. 존슨 교수가 팔짱을 끼며 도전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어로 자기소개를 해보시죠. 체리는 잠시 주저했지만 곧 유창한 독일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체린입니다.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고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잠깐 존슨 교수가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발음이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몇 마디 외운 것과 실제 통역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실시간으로 복잡한 학술 용어를 정확하게 번역해야 하거든요. 시험해보시면 됩니다. 체린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존슨 교수는 책장에서 두꺼운 논문 한 편을 꺼내 체린에게 건넸습니다. 이 독일어 논문의 첫 번째 단락을 영어로 번역해보세요. 즉석에서 말이죠. 체린은 논문을 받아들고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복잡한 철학 용어들이 가득한 어려운 텍스트였지만 체린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죠. 그녀는 천천히 독일어 원문을 읽어나가며 동시에 영어로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논문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존재와 존재자 사이의 근본적 구분이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에서 어떻게 망각되어 왔는지를 분석하고 있죠. 존슨 교수의 표정이 점차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체린의 번역은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철학적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독일어는 어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7개 언어라니 그건 너무 과장된 것 아닌가요? 존슨 교수가 다시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체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불어와 러시아어로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그렇다면 존슨 교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믿기 어렵네요. 20살 학생이 그렇게 많은 언어를 완벽하게 할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한국 학생이라면 더더욱이죠.
체린의 마음속에 실망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실력을 보여줘도 선입견의 벽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라틴어는 어떠세요? 체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VRITAS 바스 LIBRABIT.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존슨 교수가 깜짝 놀라며 체린을 바라봤습니다. 라틴어를 아는 학생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흥미롭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번 대회는 너무 중요한 행사라서 확실한 전문가들만 참여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지원해 보시죠. 체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다시 거절당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강한 의지가 생겼죠.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진짜 실력을 인정받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제학술대회가 열리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습니다. 체리는 자원봉사자로 선발되지는 못했지만 수업과제를 위해 대회를 참관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죠. 대학교 중앙 컨벤션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15개국에서 온 저명한 학자들과 연구진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행사 준비에 여념이 없는 스태프들의 모습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체리는 회의장 뒤편 관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동시통역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문 통역사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죠. 존슨 교수를 비롯한 교수진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최종 확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개회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학자들이 차례로 발표를 시작했죠. 독일에서 온 하일리히 교수의 철학 강연, 프랑스의 마리 박사의 언어학 연구 발표, 일본의 다나카 교수의 문화 인류학 논문 등 다양한 주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동시통역사들은 전문적으로 각국 언어를 실시간으로 번역해주고 있었죠. 그런데 오전 11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통역부스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어 통역사가 갑작스럽게 몸이 아프다며 자리를 떠났고 불어 통역사도 연달아 개인적인 사정으로 펑크를 냈습니다. 러시아어와 중국어 통역사까지 연락이 두절되었죠. 존슨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어떻게 된 거야? 오후에 중요한 세션들이 남아있는데 행사 진행 스태프들이 황급히 비상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전문 통역사들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오후 첫 번째 세션 시작 시간인 오후 1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대체 통역사가 오후 2시에나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스태프가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럼 오후 첫 세션은 어떻게 하지? 러시아와 중국에서 온 교수님들 발표인데 존슨 교수가 머리를 감쥐었습니다. 회의장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각국에서 온 귀한 손님들에게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죠. 존슨 교수를 비롯한 주최 측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체리는 그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어와 중국어 그리고 다른 모든 언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자신이었지만 아직 결심이 서지 않았죠. 지금까지 여러 번 거절당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이번에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 온 페트로프 교수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을 보자 체린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중국에서 온 장 교수 역시 통역 문제로 인해 자신의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죠. 체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관람석에서 내려와 혼란스러워하는 존슨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교수들과 스태프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죠. 교수님, 체린이 조용히 존슨 교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존슨 교수가 돌아보며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체린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주변에 있던 교수들이 일제히 체린을 바라봤습니다. 미스 에버리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저었죠. 지금 장난할 때가 아니야. 존슨 교수가 화를 내려 했지만 체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러시아어와 중국어 그리고 필요한 모든 언어로 통역할 수 있습니다. 교수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달리 대안이 없는 상황이었죠. 존슨 교수는 잠시 고민하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다는 거지? 네, 확신합니다.
모두가 의심하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한번 해보자. 하지만 만약 실수라도 한다면. 체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통역 부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온 것이었죠. 오후 1시, 체리는 통역 부스에 앉아 헤드셋을 착용했습니다.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차분했죠.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회의장 아래쪽에서는 존슨 교수를 비롯한 여러 교수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체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러시아에서 온 페트로프 교수였습니다. 그는 러시아 문학에서의 상징주의 발전에 대한 복잡한 이론을 발표할 예정이었죠. 페트로프 교수가 무대에 올라서자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상징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린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명확하고 유창한 영어로 흘러나왔습니다. 발음은 완벽했고 문학 용어들도 정확하게 번역되고 있었죠. 회의장 아래에서 듣고 있던 존슨 교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미스 에버리 역시 놀란 표정으로 통역 부스를 바라봤죠. 페트로프 교수는 복잡한 철학적 개념들과 문학 이론을 러시아어로 설명하고 있었는데 체리는 실시간으로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이중성의 모티프는 페트로프 교수의 러시아어가 체린의 입을 통해 완벽한 영어로 변환되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문학에 특화된 전문 용어들까지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었죠. 청중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저 학생 통역 실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한 참석자가 옆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페트로프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죠. 다음 발표자는 중국에서 온 장 교수였고 그 다음에는 독일의 하일리 교수, 그리고 프랑스의 마리 박사가 연달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장 교수가 무대에 올라 중국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당나라 시기의 문화교류와 실크로드의 역할입니다. 체리는 한치의 주저도 없이 유창한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중국 고전 문학의 복잡한 개념들과 역사적 맥락까지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었죠.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참석자들이 이제는 감탄하며 체린의 통역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입을 벌린 채 통역 부스를 바라보고 있었죠. 하일리 교수의 독일어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의 복잡한 개념들을 다루는 고난도 내용이었지만 체린은 전혀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존재론적 차이에 대한 하이데거의 해석은 독일어 원문의 뉘앙스까지 살려서 영어로 번역하고 있었죠. 마리 박사에 불어 발표 차례가 되었습니다. 언어학의 최신 이론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체린은 이건 역시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심지어 불어에서 영어로 번역할 때 언어학적 전문 용어들의 미묘한 차이까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온 다나카 교수가 자신의 발표 중 일부를 라틴어로 인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통역사들은 라틴어까지는 대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회의장이 잠시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체리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키케로가 말했듯이 마이너스 진리는 시간의 딸이다. 라틴어 인용문까지 완벽하게 번역해냈습니다. 이제 회의장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체린의 놀라운 실력에 감탄하고 있었고 몇몇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이 학생은 누구죠? 정부급 통역관인 줄 알았습니다. 독일에서 온 한 학자가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고 미스 에버리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무시했던 학생이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모든 발표가 끝났을 때 회의장에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박수는 발표자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완벽한 통역을 해낸 체린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체린이 통역 부스에서 내려오자 회의장은 여전히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서로 모여서 방금 전 놀라운 통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체린은 가방을 챙기며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지만 갑자기 한 사람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잠깐만요. 러시아에서 온 페트로프 교수였습니다. 그는 체린에게 다가오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죠. 방금 제 발표를 통역해 주신 분이시죠?
정말 놀랍습니다. 러시아어를 어디서 배우셨나요? 체린이 대답하려던 순간 다른 참석자들도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온 장 교수, 독일의 하일리 교수, 프랑스의 마리 박사까지 모두 체린 주위로 몰려들었죠.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습니다. 장 교수가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중국 고전 문학의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번역하시더군요. 체린은 자연스럽게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오랫동안 공부해왔습니다. 하일리 교수가 독일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하이데거 철학을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분은 처음 봅니다. 체린 역시 유창한 독일어로 응답했습니다. 철학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마리 박사는 불어로 질문했고 체린은 완벽한 불어로 답변했습니다. 심지어 다나카 교수가 일본어로 인사하자 체린은 정중한 일본어로 답례했죠. 주변에 모인 사람들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한 참석자가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아, 이제 기억났습니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 카이스트 조기 졸업자 아닌가요? 작년에 국제언어학 컨퍼런스에서 발표하신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체린에게 집중되었죠. 존슨 교수와 미스 에버리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카이스트 조기 졸업자라고요? 존슨 교수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참석자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서체린. 18살에 카이스트를 조기 졸업하고 19살에 국제언어학회에서 다중언어 습득의 인지적 메커니즘이라는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또 다른 참석자가 추가로 정보를 찾았습니다. MIT에서도 석사과정 입학 제안을 했었고 하버드, 스탠포드에서도 러브콜을 받았다고 나와 있네요. 회의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 그저 평범한 교환학생으로만 여겨졌던 체린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천재였던 것입니다. 존슨 교수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미스 에버리는 말문이 막힌 듯 서 있었죠. 저런, 페트로프 교수가 감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었던 건가요? 체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언어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장 교수가 말했습니다. 논문을 읽어봤는데 정말 놀라운 연구였습니다. 20살에 그런 연구를 해내다니. 마리 박사도 덧붙였습니다. 언어학계에서는 이미 유명한 분이었군요. 왜 여기서는 아무도 몰랐을까요? 그때 미스 에버리가 어색한 표정으로 체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자신의 행동들이 떠오르며 민망함이 밀려왔죠. 특히 불어 번역을 요구하며 조롱했던 그날의 일이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체린 학생. 미스 에버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봤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체린은 차분한 표정으로 미스 에버리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교수님. 저는 그런 걸로 무너지지 않아요. 존슨 교수도 어색하게 다가왔습니다. 체린 학생, 정말 미안합니다. 면접 때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네요. 이런 실력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체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처음부터 제 정체를 밝히지 않았으니까요. 하일리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겸손함까지 갖추셨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회의장에 모인 학자들은 체린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지만 체린은 정중하게 인사를 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낸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뒤에서는 여전히 체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캠퍼스 전체가 체린의 이야기로 들썩였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학자들이 SNS에 올린 글들이 퍼지면서 체린의 놀라운 실력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그동안 말도 안 통하는 동양 여학생이라고 비하했던 게시판 글은 어느새 사라져 있었고 대신 체린을 찬양하는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체린은 도서관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가는 학생들의 시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죠. 존경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용기를 내어 체린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체린. 저는 마이클이에요. 항상 궁금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우셨나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체린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언어가 재미있었어요. 하나씩 배우다 보니 이렇게 되었죠.
그때 도서관 입구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체린 학생, 존슨 교수였습니다. 그는 다급한 표정으로 체린에게 다가왔죠. 교수님, 무슨 일이시죠? 체린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존슨 교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방금 MIT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체린 학생의 통역 실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특별 석사과정 입학을 제안하고 싶다고 하네요. 게다가 전액 장학금의 연구비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체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MIT는 그녀가 꿈꿔왔던 곳 중 하나였죠. 정말인가요? 그뿐만 아닙니다. 존슨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버드와 스탠포드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모두 체린 학생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특히 언어학과 인지과학 분야에서 말이죠. 주변에 있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체린의 실력이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죠. 며칠 후 체린은 MIT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떠나기 전날 체린은 마지막으로 학교 게시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다양한 글들이 붙어 있었지만 이제는 체린을 비하하는 글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체린에게 배우고 싶다, 정말 존경스럽다는 글들이 가득했죠. 체린은 가방에서 작은 쪽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한쪽 구석에 조용히 붙였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개 언어 처음 보셨다고요? 그럼 앞으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언어는 사람을 나누는 벽이 아니라 연결하는 다리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마이너스 서체린. 쪽지를 붙이고 나서 체린은 뒤돌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죠. 체린. 미스 에버리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체린에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체린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미스 에버리는 잠시 말을 망설이더니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체린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교수님. 모든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앞으로 연락하고 지내도 될까요? 미스 에버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체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린은 캠퍼스를 떠났습니다. 몇 달 전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죠. 그때는 불안하고 위축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자신감과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체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차별과 무시, 그리고 마침내 인정받게 된 순간까지. 체린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존슨 교수로부터였죠. 체린, MIT에서 좋은 연구 성과 내길 바라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체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도 좋은 기억으로 남겠어요. 택시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체린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을 것이었죠. 세상에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언어라는 다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체린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